함께 하실 텐데요. 삼성전자 IoT 사업화팀에 함께하고 계시는 신동준 상무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IoT 사업화팀에서 아틱이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신동준 상무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거창하게도 이제 3월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제가 원래 이런 뭐 미래 트렌드나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제 주 업무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개발이 주 업무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IoT 분야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신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공유를 드리면은 여러분들한테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자료상에 보면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제품이 이제 아틱이라는 플랫폼인데, 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하나의 사례로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IoT에 대해서는 워낙 얘기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뭐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뭐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인터넷으로 보낸다, 이게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데이터고요. 요즘은 데이터가 이제 많이 쌓이면은 나름 돈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요즘 이제 나오는 유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데이터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가치가 좀 더 이제 많이 예전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조금 더 나가서 IoT가 이제 단순히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 thing들이 서로 어떻게 하면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냐, 이 부분이 조금 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비유를 하자면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월드와이드웹을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보다 실제로 이제 SNS나 이런 네트워킹을 하면서부터 좀 더 이제 폭발적으로 부가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이 IoT의 동네에서도 비슷한 것이 따르지 않을까라고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곁에 어떤 IoT들이 있는지를 몇 가지 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스마트홈은 많이들 나온 시나리오고요. 구글이 이제 네스트라는 어떤 그 온도 조절 장치를 갖다가 제품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 실제로 온도 조절 장치 해준 일은 사람이 이렇게 어떤 온도를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주변 온도 이런 것들을 쭉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가장 최적의 에너지 소모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온도 조절을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수집해서 나름의 지능을 얹어가지고 좀 더 이제 생활에 편의를 주는 거죠. 뭐 요즘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뜨는 제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터폰 있는 데다가 그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누군가 집에 왔을 때 이걸 갖다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전송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스마트 도어벨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제품들이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뭐 집에 사람이 있던지 없던지, 누군가 이제 뭐 수상한 사람이어서 벨을 누르고 도망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로 기록이 남고요. 이런 게 이제 실제로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입니다. 뭐 반려동물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집에서 이제 혼자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모니터링 한다든지, 뭐 먹이가 떨어졌을 때 자동으로 주문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요즘 제품으로 다 나와 있고요. 뭐 헬스케어는 사실은 뭐 IoT 이전부터 워낙 많은 각광을 받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웨어러블 중심으로 해서 헬스케어들 많이 나와 있는데, 요즘 제가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제품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 상품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스마트 기저귀 같은 거 있으면은 아이들이 이제 용변을 봤을 때 이거를 부모들이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스마트폰으로 이제 올려준다든지, 아니면은 칫솔에다가 그 동작 센서를 달아가지고 양치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뭐 이런 것들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나오는 그런 IoT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뭐 이 자체로서도 워낙 기존부터 크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들 관심들이 많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 센서의 그 수집하는 데이터의 대상이 사람일 뿐이지 기본적인 IoT 시나리오는 같습니다. 뭐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는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이제 지멘스에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oT가 사실 이런 개념들이, 비슷한 개념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에서야 다시 IoT 하고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회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휴대폰 기술의 발전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휴대폰에서 사용됐던 여러 가지 기술들이 IoT에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일단 반도체 기술이 발전을 해서 굉장히 그 반도체가 싸졌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데 워낙 많죠. 몇십억 대가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워낙 이제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흔해졌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핸드폰 보면 한 10가지 정도 센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센서들이 급격하게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센서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요즘은 이제 뭐 일렉트로닉 노즈나 이런 새로운 그런 센서들에 대한 것들도 점차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 기술이라고 얘기하면 뭐 저기 모뎀 기술 같은 것들, 뭐 셀룰라 그런 테크놀로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금 안 쓰신 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저변이 확대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있더라도 실제로 가공을 할 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을 했고 이 모든 것이 이제 IoT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자양분으로서 다 조건이 갖춰졌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IoT 할 때 제가 예로 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두이노라는 제품입니다. 아두이노는 그림 왼쪽에 보시는 그 하드웨어 제품이 아두이노고요. 실제로 이제 가격이 좀 쌉니다. 한 30불대 정도 되는 하드웨어입니다. 저기 보면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모터를 제어한다든지 센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인터넷으로 보내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키트입니다. 이 아두이노가 중요했던 몇 가지 이유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런 것들 개인이 산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회사에서 이제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는데 뭐 가격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했었고요. 이것을 30불대로 떨어뜨린 게 컸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개발하려면은 몇백만 원짜리 툴을 써가지고 개발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셈블리 랭귀지 같은 어려운 언어를 알아야지만 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두이노는 그런 툴을 공짜로 풀어버렸고요. 그 공짜로 풀어버린 툴을 굉장히 쓸 수 있게 API를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왼쪽에 하드웨어를 보시면은 그 이렇게 양 옆으로 이제 줄이 서 있는 그 이제 헤더라 그러는데 그 헤더 자체를 표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기 장착 가능한 그 아두이노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규격화를 시켜버리니까 딱 저 규격에 맞추면 다 꽂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아두이노 쉴드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아두이노 쉴드를 찾아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에코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두이노 같은 경우가 그 IoT의 그런 폭발적인 그런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미 지역에서 IoT 기술을 적용하는 회사는 현재 41%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2018년 정도에는 80% 정도로 증가를 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할당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연결된 기기 개수가 86억 대라고 합니다. 현재 작년 말인가 페이스북이 SNS 페이스북 사용자가 16억인가 그쯤 된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뭐 기기 같은 경우는 대충 인당 보유하는 그런 연결된 기기가 10개, 뭐 많은 사람들은 100개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SNS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페이스북 같은 업체가 돈을 벌듯이 이런 기기가 연결된 네트워크상에서 누가 이제 플랫폼을 장악하고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차후 승자가 이제 결판이 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제가 뭔가 마음만 먹으면은 IoT 기기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IoT로 뭔가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스마트 온도계를 하나 만든다고 예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하드웨어도 다 구성을 해야 되고요. 하드웨어에 올라가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연결된 서비스도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앱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상당히 개발력을 좀 갖춰야 됩니다. 물론 개발력만 갖춘다고 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배터리로 동작시키려면은 배터리로 1년 동안 가도록 최적화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해킹 사례도 많다 보니까 그런 보안 기술도 다 갖춰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들어가서 뭔가 하려다 보면은 굉장히 그 쌓아야 되는 기술들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IoT를 이제 토익 프로젝트 정도로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도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까지 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IoT로 실제로 돈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삼성에서 IoT 가지고 이제 돈을 벌자라고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제 돈이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기술을 위한 기술은 돈이 안 된다. 이게 뭔가 고객한테 IoT를 사용한 사람들한테 진정으로 가치가 있어야지만 그 IoT가 파이가 커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그 안에서 먹을 게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개방성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협업이라는 토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방성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지금 앞서 설명드렸듯이 IoT 제품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왜 뜨지 않냐면요. 집에 전자기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자기기 하나하나마다 리모컨이 다 딸려옵니다. 그러면 기기가 많아지면은 많은 분들은 몇십 개 리모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IoT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IoT 제품을 하나 사시면 하나 살 때마다 스마트폰 앱이 딸려옵니다. 그거 계속 설치하시다 보면 저기 집에 있는 거 하나하나 사다가 놓다 보시면요. 스마트폰 배경화면이 앱으로 가득 찹니다. 그게 현재 문제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은 IoT 비즈니스가 정말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기술이 아니라 그냥 스마트 리모컨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는 사람한테 어떤 가치를 줄 수가 없고요.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리모컨이 아니라 리모컨도 하려면은 통합 리모컨을 하든지 더 나아가서는 리모컨도 필요 없이 기기 간에 알아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개방된 표준이 필요하고요. 뭐 흔히들 네트워크 프로토콜에서 이제 개방된 표준 뭐 M2M 이런 게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클라우드 레벨까지 올라가서 클라우드 API까지 다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개방성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협업입니다. IoT는 흔히들 얘기하는 전형적인 롱테일 시장입니다. 저희 삼성같이 큰 회사들도 전체 시장에서는 일부밖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 예를 들면 뭐 반도체, 하드웨어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업체, SI 업체 이런 부분들이 다 뭔가 필요한 것들을 협업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 특정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량도 많지가 않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져야지 집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필요한 각각 IoT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플랫폼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어떤 제품이 있고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정도 얘기 드렸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제 아틱이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어떤 플랫폼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틱이라는 플랫폼은 참고로 이제 하드웨어 모듈, 아두이노 같은 하드웨어 모듈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틱 모듈인데요. 아틱 모듈은 그냥 간단하게 뭐 PC로 치면은 D램 이런 것처럼 생긴 모듈입니다. 근데 그 기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CPU하고 메모리하고 무선 통신, 그 다음에 보안 기술이 이제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동할 수 있도록 OS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듈을 이제 페리페랄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통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API를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틱 모듈은 현재 4가지 패밀리가 있는데요. 0부터 5, 7, 10까지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듈이 있는 이유는 IoT 시장의 요구사항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뭐 제로 같은 경우는 저전력 통신 모듈이라서요. 뭐 도어에 있는 뭐 근접 센서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전구, 그 다음에 뭐
그 가스 센서 이런 데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보통 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지그비 같은 통신은 하나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굉장히 소모 전류가 적은 게 특징이고요. 가격도 가장 낮은 라인업입니다. 아틱5는 이제 조금 이제 핸드폰이나 아니면 기어 같은 데 정도 쓰일 수 있는 그런 CPU를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듀얼 코어로 되어 있고요. 카메라 같은 것도 달 수 있고 간단한 이제 프로세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모듈은 이제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그비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아틱 제로를 중간에 중계하는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설명드린 그 제로 제품군은 독자적으로 그 블루투스만 가지고 있는 인터넷 접속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런 아틱5가 허브로 존재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제로는 펌웨어나 알토스 같은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데 아틱5부터는 리눅스 개발 환경이라서 조금 더 이제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7은 5 대비해서 코어 개수가 좀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5가 현재 2개인데 7은 8개고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프로세싱 파워를 가지고 멀티미디어 처리 같은 거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저희가 이 아틱 7 발표하면서 이제 네이버와 같이 협업을 발표했는데 그 네이버의 음성 인식 서비스인 아미카를 여기에서 이제 시연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아틱 10은 조금 더 강력합니다. 메모리도 한 4배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뭐 드론 같이 이렇게 인터넷 접속 없이도 스탠드얼론으로 영상 처리 같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고성능 프로세싱이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모듈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듈은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표준의 통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저희가 다 모든 걸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업체하고도 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이제 아틱 클라우드라는 거를 가지고서 이제 서로 다른 제품들을 연결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설명을 Arctic 드리겠습니다. Cloud. Make connections, not silos. Arctic Cloud enables you to connect devices that were never designed to work together in just a few hours. Alexa, turn on the light. Okay. Here, Arctic Cloud enables you to control the light connected to the Legrand panel with an Amazon Echo, even though they were never designed to work together. Now, let's do the same thing using the Samsung Gear S2 watch. In this case, you can use the Arctic Cloud app on the Samsung Gear S2 watch to control the light. Next, let's connect a SmartSense door sensor with the Legrand panel. When the door opens, the light turns on. When the door closes, the light turns off. With Arctic Cloud, a SmartSense device can now interact with the Legrand panel. Since Arctic Cloud is synchronized with the SmartThings app, the SmartThings app and devices are also able to connect to the Legrand panel. Next, you can use the buttons on the multi-switch connected to the Legrand panel to control the radio. With the latest news headlines from the BBC. This scenario is possible thanks to the Rules Engine provided with Arctic Cloud. The Rules Engine makes it easy to assign roles to the switches. Finally, since some Legrand outlets can monitor energy consumption, you can use the Rules Engine to set up an alert if the energy consumed crosses a certain threshold. The electrical system detects an anomaly and sends an SMS alert. You've just seen how Arctic Cloud connects devices and apps that were never designed to work together. To connect to your own devices and applications, visit arctic.cloud and get started today for free. 네, 지금 보신 것이 이제 아틱 클라우드를 소개하는 동영상인데요. 보통 두 개의 서비스나 이런 제품들을 연결하고 싶으면은 그 두 개의 업체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어그리먼트를 하고 협업을 하던 식으로 해서 이제 두 개를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 수많은 기기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노력이 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틱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일단 저희가 저희 클라우드에 연결이 된 제품들 간에는 서로 표준화된 이미 데이터 통신이나 이런 게 다 셋업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자유롭게 데이터를 갖다가 주고받을 수 있다, 서로 컨트롤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전에 소개드린 데가 이제 르그랑드라는 스위치 회사인데 르그랑드라는 스위치 회사하고 아마존 에코가 따로따로 붙어 있으면 서로 협업하지 않더라도 저희 플랫폼 안에서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저희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두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데이터 기반 플랫폼이고요. 다른 데처럼 이제 서비스 API로 된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API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환하기가 좀 더 좋게 설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룰 엔진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에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서로 연동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게 이제 저희가 그 개방성과 협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설명드리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아티 클라우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몇 가지 더 시나리오 설명을 드리면요. 제일 처음에 모든 IoT 기기는 처음에 사고 난 다음에 그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클라우드에 등록을 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불편하든지 아니면 쉽긴 한데 보안에 허약하든지 대부분 그 부분을 트레이드오프를 많이 합니다. 세큐리티하고 유저빌리티 사이에 트레이드오프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아틱 모듈에 보면은 이 아틱 클라우드하고 사전에 짜고 치는 그런 어떤 키 값이 있는데 그거를 시큐리티 하드웨어로 박아 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레지스트레이션만 해주면은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기기하고 서비스들이 연계가 될 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날씨 서비스 같은데 접속을 해서 오늘 날씨 같은 것도 알려주고 뭐 레커멘데이션 할 수 있겠죠. 어떤 옷을 뭐 두껍게 입으세요, 뭐 이런 것들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물 간의 네트워킹이 가능해서 예를 들면 집에 있는 경우에는 뭐 자동으로 불도 켜주고 온도 센서도 맞추고 그 다음에 뭐 세탁기 같은 것들로 내가 집에 있을 땐 시끄러우니까 꺼 해놓으면 꺼놓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집에서 떠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 불도 꺼주고 뭐 인사도 해주고 세탁기도 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각종 룰에 의해서 트리거 될 수 있는 시나리오들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이제 휴대폰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듯이 사물 인터넷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안 패치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아틱 클라우드는 이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을 가지고 어떤 소프트웨어 버전을 관리해 준다든지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아틱 플랫폼은 이렇게 클라우드하고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엔드-투-엔드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요. 다른 이제 서드 파티 클라우드나 하드웨어하고도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 API나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설명하셨지만 이제 IoT에서 점점 이제 보안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방법은 앞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아틱 모듈에 여러 가지 시큐리티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펌웨어를 위조를 못하게 만드는 거라든지 시큐리티 키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든지 뭐 메모리를 엿볼 수 없도록 트러스트존 같은 걸로 보호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틱 클라우드하고 상호 연결을 통해서 그 안정적인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요거 기반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기본적인 이제 시큐리티 빌딩 블록이 되도록 좀 설계를 해놨습니다. 뭐 IoT 플랫폼은 왜 필요할까요? 저는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때 베이스 캠프가 높으면은 아무래도 빨리 올라갈 수 있겠죠. 저희가 그런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개발팀 규모나 시간을 많이 늘리지 않고서도 쉽게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시장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제 커스터머인데요, 국내 업체입니다. 콩텍이라는 업체인데 얼마 전에 저희가 같이 쇼오프를 했었고요. 산사태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여기 아틱5를 써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가져갔는데 한 2개월 만에 시제품 내놨고요. 올 연말에는 정식 제품 출시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실제로 이제 플랫폼을 가져가서 타임 투 마켓을 줄이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API 퍼스트는 뭐 요즘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어떤 기능을 할 때 API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나온 전략들인데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그걸 따르고 있고 뭐 오픈 API 같은 단체도 가입해서 표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모듈 쪽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API 위주로 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는지
좀 쉽게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오픈 소스는 IoT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개방성과 협업 때문에 오픈 소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플랫폼들 다 오픈 소스 돼 있고 뭐 레진이나 아니면은 이클립스 같은 이런 오픈 소스 주요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하고 다 협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내부에서 하고 있는 타이젠이나 IoTBT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젠은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나온 많은 가전제품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TV, 핸드폰, 기어, 와치, 그다음에 뭐 최근에 나온 패밀리 허브 같은 이런 제품들에 다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는 OS 차원의 플랫폼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 통신 쪽까지 해서 IoTBT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IoTBT는 저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나 퀄컴 같은 업체들이 다 같이 조인해서 현재 IoT 분야에서 가장 큰 표준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IoT의 여러 가지 현재 제품 나오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비즈니스하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 그 다음에 아틱이라는 제품을 중심으로 해 플랫폼을 좀 사례를 설명을 드렸고요. 뭐 아직은 IoT가 새로운 분야라서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저희 네 번째 줄의 가운데 분이십니다. 네, SK 플래닛의 임재호라고 합니다. 그 아티크 그 클라우드 플랫폼 잘 들었는데 그게 기존에 있는 저의 생각에는 이프트라는 어떤 플랫폼하고 좀 유사한 것 같은데 뭐 차이점은 아까 보안이나 뭐 이쪽에서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 밖에 그 차이가 우선 어떤 게 더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하드웨어 플랫폼 아티크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아까 그 다른 플랫폼들, 그러니까 뭐 아마존 에코라든가 뭐 그 외에 기타 IoT 기기하고 호환된다고 하셨지만 사실 또 보면은 에코도 또 그거 없이도 또 지금 자체적으로 생태계로 다른 하드웨어 플랫폼도 붙고 있거든요. 그 측면에서 또 뭐가 다른지 뭐 그러니까 중간에 삼성의 아티크 플랫폼이 기존에 있는 걸 대체하는 거 말고 그 외에 뭘 더 어떤 밸류를 주기 위해 장점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일단 아틱 클라우드하고 이제 이프트하고 차이를 먼저 설명드리면 이프트는 룰 엔진 부분 위주로 돼 있고 실제로 데이터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보다는 다른 서비스하고 연계를 통해서 룰 엔진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틱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된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하고 그 다음에 가져갈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설계가 됐는데 이제 룰 엔진이 나중에 추가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뭐 이프트 서비스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위에서 애널리틱스나 이런 거를 구성하는 거는 제가 그쪽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기 때문에 데이터 애널리틱스나 이런 데를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고요. 모듈을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그 아마존 에코나 이런 거 비교하시면 아마존 에코나 이런 거 완제품이고요. 저희는 그 반제품이라고 흔히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아틱 모듈을 가져다가 추가적으로 센서나 이런 하드웨어를 구성을 하고 기구를 씌워서 완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또 심플로우 통해서 들어온 질문은 패널 토의 시간 때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상무님 먼저 또 이동을 하시는군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